여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데이터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김영주 의원께서 데이터 예산을 확 줄이면서 이 데이터 강국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중물이 되질 않는다.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약간 동조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이정문 우리 위원님께서도 데이터 바우처 제도의 여러 가지 이 예산을 확 줄이는 것은 디지털 뉴딜 사업을 완전히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께서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민간 주도 사업으로 형성되는데 지금 매칭률이 높고 하니까 좀 더 그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차관님, 예, 그동안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19년, 20년, 21년, 22년 한 4천억 정도 지원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이 데이터 바우처에 대한 그 발굴 사례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개별 매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94억을 좀 많이 예산은 삭감됐지만은 문제은행 형태를 만들어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원은 그 취약한 청년이라든지 지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데이터 문제 은행을 통해서 하라,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코 그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어떤 문제점은 개선하고 정말 디지털 강국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개선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박은재 부원장님, 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이 2019년도에만 16.9, 17조가 투자됐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19년에 한 1,000억 정도 투자되니까 17분의 17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죠? 네, 바우처 지원 사업 조금 그랬다 해서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완전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거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그 받은 데이터 댐 프로젝트, 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도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예산이 1조 7천억이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그 가기부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임 문용식 원장 기간 동안 예산도 흥청망청 사용했고 관리도 허술하고 사용한 정비용 내역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954건의 자문을 했는데 자문도 정말 결과 보고서도 엉터리, 그래서 17억을 낭비했다.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 파워포인트 1분이면 될 걸 보고서 120만 원 주고 수백 개, 250개 사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고액 자문비가 나갔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대해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예, 그 확인해 봤습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마도 저희가 자문 결과를 정리하면서 일부 그 보고서라든가 결과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니아 담당자를 불러서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한번 했더만 니아 담당자 하는 말이 딱 이대로 이야기했어요. 당시 1조 정도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 제대로 사업 관리가 안 됐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해봐야 또 그렇고요. 다음. 오케이.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물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계열에 30건 한 1,400 정도 나갔고요. 친민주당에서 117건 4,3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문재인, 문용식 전 원장 계열해서
총 183건에 6,7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갔습니다. 결과물도 보니까 상당히 엉터리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친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생태계 조성 이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전문가라든가 사업에 투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보고서 관계도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보고서도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뭐 5차례 걸쳐서니까 겨우 제출했는데 그것도 중복 파일을 해가지고 아주 국회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쭉쭉 뒤로 누가 이 예산을 다 갔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배우자, 자녀까지 해가지고 많이 받아야 인당 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600만 원까지 다 가고 참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볼 생각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돼서 환수 등의 조치를 다 취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내부 제보 자료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아간 사람 중에는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막 네네네. 여기서 밝히기는 참 그렇지만은 제보한 사람 이럽니다.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헌사업자도 많았다. 또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또 갑자기 위에서 억대 단위로 이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직접 제공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사항이든 공정한 경쟁에서 복수 경쟁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데가 선택이 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절차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내용과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부원장님, 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부원장님 말하는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직접 한 사업체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또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좀 더 세밀하게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띄우세요. 다음 화면 그냥 바로 오케이. 정보통신산업진흥 허승욱 원장님. 예, 나와 있습니다. 네네. 지난 8월 8일 서울에 비가 115년 만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죠? 네. 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서초동 현자, 한쪽은 강남역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서초 강남역 일대가 2010년, 11년, 12년, 20년, 22년 최근 10년 사이에 5번이나 완전 물바다가 됐습니다. 뭐 주변보다 지대가 한 10m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배수 작용만 잘 됐더라면 좀 더 피해가 적었을 텐데 이런 어떤 지적, 신문의 지적이라든지 현지 주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강남역 슈퍼맨이라는 사진인데 앞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요 우측에 있는 저렇게 여니까 물이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서울의 빗물바지가 서울시만 한 55만 개, 56만 개가 깔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1년 내내 청소하는 곳이 연간 1.4회, 1년에 한 번밖에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꽁초가 이렇게 쌓여서 물이 내려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게 더 가중되는 현상이 되는데
혹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 안전 서비스망이 구축된다면 이런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부하고 협의해서 그 IoT 기술을 국민 안전에 하는 부분을 현재 새로운 사업을 논의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홍수 침해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원장님.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IoT 센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방금 이런 빗물바지 또 지난번에 돌아가신 반지하 뭐 주택, 자기인 주택 또 그런 침수 감지 시설 센서 그다음에 일반 상습 침수 지역의 어떤 예측 시스템 이런 거 다 이 또 맨홀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사람이 또 돌아가있잖아요. 그런 유해 가스 또 건물의 균열 진단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은 상당히 그 경고 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있겠어요?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이 지역에 대해서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한번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작업이 가능한데 가장 먼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사업 검토 중인데 그 부분도 유념해서 같이 한번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안부나 국토부나 사업부나 노동부 여러 부처가 종합적인 그 돼야 되겠지만은 먼저 한번 시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 인터넷 기능 이원태 원장님 네, 빨리 화면을 돌려주세요. 휴대전화 스팸은 신고가 간편해서 신고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기능에서 공유해가지고 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이메일 스팸 신고 이런 이메일 스팸 신고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예, 그래서 좀 키사의 어떤 스팸 신고와 좀 연동하려고 포털 측과 협의했는데요. 이용자 동의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 제공 이슈로 인해서 포털 측에 좀 협조가 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스팸 신고 또 밑에 스팸 차단해도 자체적으로 조치만 가능하지 키사하고 공유가 안 되니까 예, 수사 연계- 요청 이런 게 전혀 안 되죠.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책 세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혀 대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예, 몇 차례 걸쳐 간담회를 하고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포털 측에서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고 좀 부담 느낄 게 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리 국가나 국민이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털에 맡겨놓으니까 범죄 집단과 술래잡기법이 안 돼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약속한 대책을 빨리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더 지속해서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네. 혹시 해킹에 대해서 다음 해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DOC 파일, PDF 파일, 그다음에 HWP 파일, XLS 파일 이런 악성 코드가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DOC 파일은 MS 워드 파일이고 PDF 파일은 어도비 파일이고 HWP는 한글 파일이고 XLS는 엑셀 파일인데 이 실행 파일이고 문서 파일이다 보니까 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거 한번 파업창 열어보셨어요? 예, 열어봤습니다. 다음 이거 열어보면요. 올해 5월달에 보면 북한의 해킹 조직 금성 네. 이런 해킹 공격이 있었어요. 이거 그대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주요 주제가 아주 교묘해요. 윤석열 정부 남북 정책, 북한 코로나 지원, 남북 대화 방향을 하니까 아주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킹 코드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HWP 파일 안에 악성 OLE 어떤 명령이 들어가서 문서가 실행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뜨도록 돼 있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뭐냐면 이 무서운 점이 우리 그 일반인이 사용하는 취약점을 사용자의 평소 습관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서형 악성 코드 정보 같은 경우는 수집해서 백신 사업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좀 감안해서요. 이용자들의 문서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할 때 좀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주의를 좀 하는 안내를 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사의 이현태 원장님. 네, 2019년, 20년, 21년 3년간 그 병원이나 은행에 모의 해킹 테스트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21개 기업에서 123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거 알고 계시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네네. 사후 조치는 제대로 했습니까? 네, 좀 솔루션 도입을 하는 등 이제 즉시 조치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예. 기업들에게 좀 시간을 좀 줘야 되고요. 조치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빨리빨리 하면 넘기라. 보안 상황 이후로 구체적인 병원 이름이나 철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접수하는 무인 단말 키오스크를 통해서 환자들의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이 전부 유출된 게 한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공유 폴더를 통해서 환자의 의료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러한 취약점을 다 알고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타고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다음. 따라서 뭐든 오케이. 신원 확인 기관에서 회의실에 있는 PC를 통해서 또 주요 정권에서나 인터넷 계정을 다루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내부망 침투를 통해서 대비 정보에 접근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아직 취약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도 회사의 내부 관자망에 진입한다면 서버를 멈추는 것이 가능해서 철도를 완전히 멈추는 게 가능합니다. 영화 같은 대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 해커 부대가 들어온다면 가능하겠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내부 해킹만 들어간다면 잘못된 주문으로 인해서 시장 교란이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 같은 경우 개인 도청은 물론 통신 마비까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나 산업부 같은 경우 보안 취약점에 뚫고 들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가기부나 키사는 민간 기반 시설의 어떤 직접 보안 조치 명령 권한이 별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마 모의 해킹 침투 훈련은 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조치에 대해서 좀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이행 근거 마련해서 좀 법제도 개선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태 원장님, 지금 같은 방식으로 대답한다면 앞으로 10년 가도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네. 엄청난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정보보호기반법을 개정해서라도 네네. 뭔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극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